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63번 판례상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뭐로 고른 것은 앞선에 설명한 그죠? 앞선에 설명했던 항고성 대상 적격에 관한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취소 대상이랑 말만 바꿨지 똑같은 거예요. 뭐 판례죠. 뭐 암기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좋은데 기출문제에 나온 판례들을 한 번씩은 확인하고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에서는. 설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거 없고요. 그럼 보시죠. 공정거래의 고발 조치. 그죠? 공정거래가 행정책임은 틀림이 없죠. 고발 조치로 어떻게 돼?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 행위해야 되죠. 근데 이 고발 조치로 인해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냐? 안 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 뭐 너무 쉬운 판례죠. 그죠?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지문을 사용하겠죠. 판례, 처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개념 정리하고 행위로서 특이한 법규에서 권리를 의무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 효과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요 말을.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그치? 가장 쉬운 케이스 1번 부터. 니은번 보시죠. 소관청은 토지 대상상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보세요. 미치냐 안 미치냐지. 많죠 여러분들. 그죠? 대상자의 처분의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할 수 나중에 저도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면. 그죠? 근데 보세요. 토지 대장상에 있죠. 처분은 뭐라 그랬어요?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죠? 그럼 토지에 관련된 토지 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기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는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냐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소유자 명의 변경이죠. 그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죠. 우리 법대 다닐 때 제일 먼저 많이 듣는 말이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 그죠? 원래 등기부등본이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죠? 근데 소유권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어떻게 돼? 토지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왜냐하면 토지대장 과세나 기타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여길 명의자를 변경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과세 환급 거부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 환급 거부 결정 처분이 아니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죠. 그죠? 왜? 보세요. 환급 결정이나 이 결정에 의해서 환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됐잖아요. 과거 보세요. 초과하고 납부하면 바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부 거부 결정을 했다 그래서 환부되냐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시게 돼요. 뭐 세무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테니까 항상 제가 원래 이렇게 문제 내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처분이냐 아니냐의 개념은 법률 효과가 있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냐에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들을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소송법이라고 말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개별 법률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출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판례를 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주관식 시험이고 법전이 주어지면 찾아서 풀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말을 외우라는 거예요. 뭐 출제자가 외우라는데 수험생이 거기에 방귀를 들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수험자로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수험자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강조해요. 이거 잘못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뭘 해야 돼요? 답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는다라는 거지. 이건 문제가 잘못 출제됐어. 아, 전부 정답으로 인정해줘. 이런 마인드는 나중에
나중에 문제고 수험하는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객관식이란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험자, 출제자를 긍정적으로 배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험을 할 때 그걸로 인해서 틀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마음가짐 사실 하나로 부정적인 의사를 갖고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수험자에서 기본이에요. 항상 출제자를 리스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고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몰빵주의라고 그랬죠. 저는 몰빵주의. 왜? 자기가 실력이 됐다고 할 때 돈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아, 돈이 없어. 빚을 내세요. 그래서 붓고 나세요. 그죠? 그래서 떨어졌다. 그럼 딴 일 하세요. 예.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긍정적 사세도 있고 몰빵도 있는데, 이거 없어. 그럼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만두세요. 그거 뭐하러 해요? 딴 거 하세요. 딴 거. 그거 해봤자 또 떨어져요. 또 하더라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장수생의 시작이. 제가 느낀 주변의 상황이나 저를 봤을 때 개념은. 그죠? 물론 집에 돈이 많고 부모님이 확실히 지원해준다. 그러면 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 안 된다. 그럼 딴 거 하세요. 뭐 이거 돈이 많이 해줍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돈 많이 벌려면 나쁜 짓 해야 돼요. 나쁜 짓 들켰을 때 거짓말 해야 되고 쪽 안 팔려야 되고 착하게 일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돈 많이 못 벌어요. 보세요. 이길 사건을 이겨주면 누가 돈 많이 주겠어요? 질 사건을 이겨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세금을 내액을 그냥 정당한 세액을 그 기장정리만 해주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대개야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능력 발휘하세요. 안 되면 자기가 원래 생각한 목표는 열심히 해서 되고 안 되면 과감하게 떨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장수생 된다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상관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시 혹시 뭐 라이브를 하게 되면 아주 더 라이브한 얘기 해줄게요. 원래 제가 강의 스타일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요새 하도 세상이 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말을 하면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곡해하거나 부부만 띄어서 말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1번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지각변동도 똑같죠? 이걸 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냐? 잘 없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권리 의무 발생 변동은 어떻게 발생해서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케이스. 행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케이스. 처분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권리관계 의무 발생 변동이 어디서 발생해요? 처분에서 발생한다는 케이스예요. 처분에서. 행정청 행위. 처분이란 개념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하면 처분 개념에 대해서 왜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행정의 개념을 처분이라고 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시간의 연속성하고 관련이 돼요. 처분, 처단 똑같아요. 왜 되냐? 이건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그러니까 이 통보는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이 통보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각변동 안내를 행정청이 의사결정하고 통보해야 돼요. 근데 자격상실 지각변동은 죄송합니다.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각 법령에서 정한 생각 별도 처분 없이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법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외워야죠. 방법 없죠. 뭐 해보세요. 아, 나는 뭐 가끔 법률 공부하시면서 객관식 보는데 나는 이거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겠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줘. 후배들이 저한테 가끔 상담하고 그러면 그냥 외워. 네 머리로 안 돼.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실력도 있고 보이고 객관적으로 스터디 할 때 뭐 잘나 보이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객관식은 어떻게 돼요? 꼴등으로도 붙으면 돼요. 주관식은 어떻게 돼요? 상위로 붙어야 되니까 좀 더 공부 방법이 좀 바뀌지만 객관식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면 돼. 가장 좋은 방법. 비용 대비 효율성이면.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돈 받고 해주려면 이거 안 해요. 이거 다른 책들 많잖아요.
다른 분들 많잖아요. 교수님도 쓰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걸 하냐? 세무사법부터 하냐? 행정소송법부터 하냐?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실체법을 더 정확하고 명백하게 들어갔을 때 이해할 수 있어요. 통칭이 가보세요. 특별권력관계 가보세요. 여러분들 실체법상 그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앞에 그거 이해해요? 여러분들 외우겠죠? 달달달. 그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통칭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보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소송법부터 제가 그 기출문제를 설명하는 거,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실체법 들어가서 설명할 때 훨씬 쉬워요. 공권론 설명할 때 원고적격 물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없어요. 왜 행정법이 행정소송 통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치면 이거 행정처분 설명할 때 1번, 1, 2, 3 있다 그랬어요. 1번은 뭐예요? 침입적 행정이에요. 조세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조세 법률주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법률에서 정하겠죠? 농도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대강적 규정만 있다가 지금 섬세하게 들어오잖아요. 조세 법률주의 따라. 그러니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에 들어오죠. 복지행정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되지? 거부처분. 그죠? 부작위 처분 들어올 때 설명할 때 처분성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발전 가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죠?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수다가 길었네요. 그냥 듣고 잊으세요. 혹시 자르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